요즘 우리 사회는 여자가 여성 상위 사회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힘이 세죠. 저는 이 현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강한 남성 시대는 시댁시대, 강한 여성 시대는 친정시대. 시댁시대로 사는 여자는 며느리고요. 이 며느리는 친정에서 시댁으로 이주했잖아요. 이게 며느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 후, 그러니까 모판에서 모내기 하면 모래 심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면 우리 자연의 꿀벌 사이에 보면 여왕벌이라는 게 있죠. 여왕벌. 그래서 여왕벌 주변에 많은 벌들이 사는 거잖아요. 보통 하나에. 또 여왕벌이기도 하고 또 여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펼치는 곳이죠. 그런데 친정시대의 딸, 친정에서 모내기 전이죠. 모내기 전에는 딸이잖아요. 시댁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친정에 사는 것이니까 혼자 사는 거죠. 일상에 살아서 자기로 인해서 어떤 하베스 트러블 추수가 돼서 풍작이 된 인생과 흉작이 된 인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풍작의 인생은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노란 벼를 추수하는 것이죠. 흉작은 모내기도 못하고 모판에 그냥 있는 거죠. 추수의 결과물이 없죠.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이죠. 다들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살려고 한 것 같아요. 혼자 살면 편하게 하겠죠. 혼자 살게 되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거든요.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 벼는 농약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맞아야 되고 농약을 맞아야 진딧물 이렇게 병원체를 구제할 수 있잖아요. 독한 농약이죠. 그런 걸 맞으면서 가을에 노란 벼 풍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농약이든 태풍이든 그런 걸 맞지 않고 사는 것도 있죠. 그냥 모판에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모판에 그대로 있으면 모내기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일상에 태어나서 거대한 가족을 거느리는 그런 가을에 풍년한 여왕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모내기 하지 않아서 뭐죠? 어떤 농약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제가 일전에 이제 어떤 여자인데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열심히 사는 걸 봤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얼굴도 예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근데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우리 조선시대는 여자가 시집가면
시대 귀신이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정이 오는 것도 원치 않았죠. 그때는 남성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성이 강한 시대입니다. 시댁이 사라져버렸어요. 여자에게 시댁은 무의미하거든요. 조선시대 강한 남성시대 여자에게 시댁은 모내기 후 여왕벌의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강한 여성시대는 모내기 전 혼자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리턴이라고 합니까? 돌아온 사람이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어떠한 살고 있는데 강한 여성시대에 사는 여성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여자들은 혼자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추수를 거부하는 거죠. 남성시대, 시댁시대의 여자는 힘들었어요. 대신에 벼가 그렇게 힘든 것처럼 인생살 힘들었지만, 그러나 가을 추수할 게 그렇게 많았죠. 아들딸을 많이 낳았어. 아들딸이 장성해서. 추수라는 건 뭐죠? 가을은 늙어가는 거잖아요. 모내기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여기 자기는 사라졌지만 후손이 자손 번창, 그런 거 아니에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늙음이 의미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지금 여성시대, 신정시대 혼자잖아요. 늙음이 의미,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죠. 어제는 지하철에 갔는데 지하철인데 서울에 어딘데 어떤 남성이 쓰러져 있었고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도 리턴인지 아니면 결혼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집이 아닌 밖에서 쓰러져 있었고 경찰이 있었어요. 독고잖아요. 그거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가을의 씨앗을 남기지 않은 거였죠. 참 어렵죠. 둘이 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판을 깨고 혼자 살려고 그래요. 혼자 살면 쉬울까요? 자연의 이치는 여자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리고 눕고 손자도 보고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자연의 원천을 다 막아버리니까 결혼 안 해버리고 판을 깨고 요새는 강한 여성시대라 판 깨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게 정답이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나쁠까요? 그래서 판 깨을까요? 혹시 여자분들이 좀 성실하게 자기 남편에게 해주지 못해서 판 깨진 것도 아닐까요? 판을 깨면 오직 다 남자가 나쁜 것일까요? 지금 남자 힘 없습니다. 지금 여성 시대잖아요. 여자들의 주장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여자의 개인의 주장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판을 깨기도 하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하죠. 그건 젊음과 녹색의 시대죠. 그러나 가을에 대해서 노란 시대가 왔을 때 극명하게 그 결과치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있을 줄 알았죠. 그때가 부모도 없어요. 형제 자매 있을 것 같았죠. 형제 자매 치기 살기 바빠요. 자기 혼자 외로운 거죠. 아주 고요히 고독사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걸까요? 삶의 이치, 진정성, 철학,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도 없어요. 판을 깨기를 원하고 다 판 깨기를 원해요. 그렇죠. 남자 여자였을 때 여자가 함께 있는 남자에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둘이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중심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 중심점에 향해 가거든요. 그 중심점 흔들어 버리면 남자는 괴롭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그 중심점 흔들고 있어요.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을에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많은 병충해를 막는 농약도 맞아야 돼요. 태풍과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디 이 인생살이에 나만 편할 수가 있나요? 어디 인생살이에 자기 마음대로 날 수 있나요? 어디 인생살이에 옳고 그름이 있나요? 인생살이는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인생살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인생살은요, 꼭 나의 문제를 전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좀 편하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편한 인생,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원망하는 인생은 그런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인생 막 흘러가는 것이고, 강한 남성 시대는 시댁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라는 포지션이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고, 강한 여성 시대, 친정 시대고, 며느리는 사라졌고 시댁도 사라졌습니다. 자연의 이치에서 여자의 역할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강한 남성 시대는 며느리로서의 그 역할이 컸지만, 강한 여성 시대는 친정 시대에서 여자가 딸로 살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왕벌이라는 그 위대한 여정까지 못 가는 거죠. 그냥 혼자 사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이 혼자 산다는 말은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여자가 강한 여성이니까 여성 중심의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여성 중심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사회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대중매체도 다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여성들이 밖에서 활동하면서 여성의 어떤 우위를 점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죠? 남성은 서서히 약해지는 거죠. 함께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함께 강하게 서지 못하고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이 약한 쪽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음양의 조화가 무너져 버리면 음만 편하고 양은 안 편하고, 양만 편하고, 이런 어떤 부조화가 생기면 결국은 쭉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역사에서 봤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가장 최근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로 침략을 당했잖아요. 왜? 조선 말에 우리는 아마 가정에서든 어디든 간에 음양이 좋아하는 밸런스가 흔들렸을 겁니다. 강한 남성도 강한 여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함께 조화롭게 음양의 조화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한 어떤 전쟁이라든지 어떤 그 자연적인 위기라든지 함께 넘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요. 남자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여자 둘이 살기 힘들다고요. 판을 깨자는 주장이에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혼자 살면 혼자 살아가 고독스럽게 죽어요. 함께 살아서 많은 자손들을 생기고 후손들과 함께 살면 늙어서 죽을 때 고독사는 안 당할 것 같아요. 혼자 살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 끝에는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요.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으면 인생 전반적으로 슬픈 거죠. 여러분 추수할 거 없어요. 그럼 겨울에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 철학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살아갈 때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부부 둘이서 치고받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 시대는 철학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자 수가 부족해요. 결혼 연령대 여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라는 그 하나로 한 남자를 완전히 틀어놓고 망가뜨려 버리죠. 그 결과는요, 남성도 망가졌지만 결혼하지 않아요. 자기 여자니까 튀어나가. 자기 여자라는 그런 문제로 여왕벌이 되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 한 남자 괴롭히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슬픈 거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강한 남성 시대는 시댁시대고 강한 여성 시대는 친정시대입니다. 강한 남성 시대, 시댁시대는 며느리가 있었고 강한 여성 시대, 친정시대는 며느리가 없습니다. 강한 남성 시대, 시댁시대의 며느리는 모내기 후 가족이 번창한 여왕벌이 되었고 강한 여성 시대, 친정시대는 모내기 전이고 혼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는 모내기 후 여왕벌로 살아서 자식들과 함께 말년을 풍족한 풍작의 어떤 걸거지를 하면서 늙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살아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시댁 며느리, 모내기 후 여왕벌이 이게 답이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편하게 이 세상 살 수 있나요? 이 세상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